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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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자, 시작.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손으로 무정물인 손으로 글씨를 쓴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글씨를 쓴다. 네, 자판을 두드린다. 뭐 이렇게요. 또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돌아간다. 예, 이렇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자판을 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본래 우리 불성자리죠. 불성자리고 전체성에 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일체만법, 일체상대성 자리를 나툴 수 있는 그 공덕장자리, 그 불성자리.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바탕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누가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말하자면 몸뚱이로 앉아있을 때도 무정물인 몸뚱이로 앉아있는 거지요. 그 무정물인 몸뚱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공부를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한다. 이 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습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모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시공간이 들러붙으면 뭐가 있게 되죠? 예? 생사가 있게 되죠. 생사가 있게 돼요. 나하고 죽는 것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생사가 있다는 것은 나하고 죽는다는 건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로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몸뚱이로서의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몸뚱이로서의 내가 뭘 한다든지 이러면 그 공부는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왜? 그 능음경에도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죠. 인지에 처음 공부할 때의 그 마음하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 과지의 그 각 깨달음, 부처가 되는 거지요. 깨달음하고 같냐 다르냐?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생멸심으로 너희가 공부를 하면 나중에 불생멸심인 그 과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깨닫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 각이라는 마음은 불생불멸이거든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몸뚱이가 나다. 고정불변하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내가 어디에 딱 달라붙는다? 몸뚱이에 달라붙고 내가 쓰는 그 망심에 달라붙어. 그래서 그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처음에 뭐 잘못 들었다? 방향이 틀리게 들었다는 거예요. 공부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가야 되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자꾸 남쪽으로 가야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북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본래 우리의 불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해.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이용해서 하지요? 무정물인 몸뚱이를 이용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을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했지요.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습공식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지금 쭉 공부하신 분들은, 이 새말귀도 이렇게 말하자면 글귀를 딱 이제 만들어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을 잡아도 또박또박
이렇게 잡다가 보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우리의 법신 자리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될란가 몰라도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벌써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라 몸뚱이를 나투는 우리의 성품자리로 내가 마음이 탁 간다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이 새말기도 또박 해서 하루에 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30번도 좋고 자꾸 잡아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요새 공식 할 때 이 책 읽는 거 볼 때 책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게 저절로 되지요. 저절로 되듯이 그것도 자꾸 하다가 보면 볼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아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싫어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아프다. 아플 때도 지금 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을 아는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왜냐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일어났다 꺼졌다는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다. 가짜.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몸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정물인 몸이 아프다고 아는 놈은 아픈 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자꾸만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백봉 선생님 말씀은 내가 공부를 이거를 깨닫는다 아닌다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환히 알아버린다는 것이거든. 그게 환히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내가 맞아면 안다는 말이 그냥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바로 지름길이다. 공부가 가장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한테 속는셈 치고 내 말 듣고 그대로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제 제 같으면 저는 집에 가면 주부니까 이제 설거지 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해. 그래서 쭉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쭉 하고 있으면 허공으로서 내가 쭉 하지요. 그러고 이제 자료 같은 건 제가 이제 원고를 써야 되고 그러면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원고를 쓴다. 또는 자판을 말하자면 두드린다.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면 또 쭉 이렇게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성품 자리에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뚱이 나에서 하면은 일어났다 꺼졌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시공간이 굉장히 구속을 받게 되죠. 근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쭉 이렇게 되면 그런 제일 표가 나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에너지 소모가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 어느새 하다가 보니 어느새 다 했네. 다른 때 같으면 이거 이만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 그것을 다 했는지도 모르게 그 일을 다 해버렸어요. 또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작게 받아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지금 감소하려고 스트레스를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 스트레스 덜 받는 법, 뭐 이래가지고 엄청 책도 많이 나오고 뭐 강연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근본 뿌리에서.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성품짜리가 변하는 것을 굴리는, 모습을 잘 굴리는 그 자리에서 하면은 내가 힘도 훨씬 에너지 소모가 적고 스트레스도 훨씬 강도가 약해요. 이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가지고 1차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 말하자면 이미 배겨야 되지요. 자기한테 배겨야 돼요. 배겨서 그 모습을 나투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성품자리, 그 자리를 이제 꾸준히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말기를 백봉 선생님은 신화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화두.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가 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화하는 것을 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살이 하는 사람, 저는 이제 은퇴한 나이니까 좀 그간데 지금 현각거사님은 한창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한창 자영업으로 병원도 하시고 그걸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하고 분리가 되면 공부하기 매우 힘들어요. 이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새말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뭐 손으로 치료를 한다. 또는 무정물인 뭐 입으로 뭐 말하자면 진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하시면 될 것이고 또 현각거사님은 아직 급수가 안 되죠. 아직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모습공식을 3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되고 3년이 넘으신 새말기를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이것을 하루에 50번이고 100번이고 이게 아침에 떡 일어날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일어난다. 이 무정물인 몸, 무정물인 눈, 무정물인 귀, 무정물인 코, 무정물인 입, 무정물인 다리, 무정물인 뇌. 이 무정물을 앞에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자꾸 해봐요. 그래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뭐 익숙이 되면 중간을 생략해도 좋아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 무정물을 꼭 붙이라고. 무정물을 꼭 붙이게 되면 이 몸이 무정물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각인이 돼. 눈이 무정물이지. 몸이 무정물이지. 자꾸 이렇게. 무정물은 성품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 성품짜리지. 이렇게 자꾸 각인이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다가 보면 백봉쌤 말씀 맞다나 어느샌가 자기 몸에 탁 박인다는 거야. 탁 박여서 언제 내가 알았는지도 모르게 환히 알아버린다는 거죠. 내 성품짜리를 환히 드러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식 말을 믿어야지, 스승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묘광보살님
그 천정만 보이고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화면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안 보이고 천정만 보여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보였는데. 아, 그 묘광이 예쁜 얼굴이 안 보이네. 아니, 그 카메라가 거꾸로 돼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이 없네, 의자. 이쪽에 앉아 있는가 보네. 확인하겠습니다. 카메라가 180도 돌은 거 아니야? 하여튼 잘 맞춰보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보여요. 아, 네. 149쪽이요. 148쪽에 몸뚱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뚱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이 변하고 허시고 멈춰오는 몸뚱이를 나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말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예, 법신. 법의 몸이죠. 법의 몸. 바로 우리 성품자리.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무정물인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자리.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자리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헛것인 몸뚱이를 보고 자꾸 우리가 나라해. 그리고 이게 볼 때도 무엇이 본다고 생각하면 눈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뇌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뇌라는 것도 기관이지요. 기관입니다. 생명이, 뇌가 왜 기관이냐면 뇌도 변하지요.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본래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이 이상이 있게 되면 그 기관을 통해서 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못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 그 안하율 존자가 워낙 잠을 많이 자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안하율 존자가 그 눈을 이렇게 나무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는 바람에 눈알을 찔러갖고 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깊이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능엄교의 육근호용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는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명에 의해서 눈으로는 보는 것만 맥혀 있고 귀로는 듣는 것만 맥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죠, 경전에. 그래서 안하율은 눈이 하나도 눈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을 했는데도 눈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잘 보시죠. 훨씬 잘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안이라고 해요. 심안.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눈 감으면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안하율 존자처럼 성품은 다 하나라서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당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여자의 모습이 속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으니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니 늙고 젊음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할 것이 없는 끌가이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진짜 나는 말하자면 모습도 없고 시공간이 들러붙지도 않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까 시작과 끝이 무시무종이라고 하지요. 시작과 끝이 없고 또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뭐 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지요. 본래 모습이 난다 할 때 생이라고 하고 모습이 사라질 때를 멸이라고 하는데 무시무종이 되면 불생불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꼭 잘 숙지하십시오. 나고 죽음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늙고 젊음이 없어요.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 법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몸뚱이가 나다 이러네. 그지? 송창원 씨 다 몸뚱이가 나다 이래 전부. 안 그러면 내가 쓰는 마음이 자아라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자아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아라는 게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는지 니 한번 손으로 그거를 한번 어디에 있는지 그 있는 자리를 한번 가리켜 봐라. 이러면 자아가 어디 있지? 자아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한번 가리켜 보라고. 어디 있는지 못 가리켜요. 못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있니? 뇌에 있니? 생각에 있니? 뭐 발에 있니? 자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면서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거를 뭐라 하냐면 망심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 착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딱 따라오냐면은 몸뚱이가 나다. 자아가 있다. 이런 거는 뭐지요? 모습이지요. 모습이에요. 모습이 있으면 뭐가 들러붙는다고요? 시공간이 딱 들러붙어. 이 지점이 정말로 중요한 지점이에요. 표거사님.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몸뚱이로서의 나다.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면 시공간이 딱 들러붙어 버려요. 시공간이 들러붙으면 그냥 그대로 생사가 딱 들러붙어 버려요. 이제 잘 보여? 생사가 딱 들러붙어 버려요. 생사가 들러붙으면 바로 늙고 죽음이 있고 또 바로 우비 고뇌가 달라붙지요. 생사가 있으니까 천당과 지옥이 바로 달라붙어 버려요.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는 생사가 있어야만 천당과 지옥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사가 없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지점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추계정진 때 어떤 분이 인생에 우리 원노트 쓸 때 4개를 써보라고 했더니 죽음이 그 속에 중요한 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잘 죽어야 되지요. 우리 잘 죽으려고 이 공부하는 거지요. 사실은요. 근데 죽음이라는 그것의 원뿌리를 보자는 거지요. 죽음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거지. 죽음이 어떻게 생겼죠? 네? 해안보살님 죽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남이 있으니까 죽음이 생겼잖아요. 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시간이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붙어 있다. 시간이 붙어 있으려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지요. 존재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말하자면 이치의 흐름이라고 하나? 이 이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100번 말해야 소용없어. 그거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짜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시공간이 떨어진 걸 알아야 돼. 시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는 몸뚱이 나지요? 몸뚱이 나로 그냥 이렇게 사고방식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으면서 입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을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고방식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려면 적어도 모습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일처의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는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백봉선생님 말씀 맞다나 전부 다 너가 다 대학 나왔잖아. 맨날 그러셨거든. 다 대학 나오신 분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뭐 네가 허공으로서 내가 다 믿어라. 이래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라고 해요. 해가 돼야지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신이요. 법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왔어. 이미.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성품짜리가 한다라는 것을 알아. 왜? 몸뚱이에 붙어있는 눈, 귀, 코, 혀는 전부 다 무정물이에요. 무정물. 무정물은 뭐다? 성품이 없다. 그래서 그 무정물은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있지만 너무한테 줄 때는 또 너무 몸에 가서 기능을 잘해. 그것만 잘 맞으면. 또 그것이 이제 인연이 닿으면 그냥 눈도 귀도 입도 그냥 죽으면은 그냥 보기나 하나 듣기나 하나 말하기나 하나 못하지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 귀, 코, 혀, 몸 이런 뇌 이런 모든 기관들이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다. 이거는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의 기관이다. 그 기관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되는 거지요. 잘 보호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는 건 누가 관리를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관리를 하지 몸은 스스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몸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야 코로나에 걸리지 마 이랬어.
뭐 전 세계 사람이 코로나 걸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몸뚱이는 코로나가 무엇인지 몰라. 그냥 인형과 조금만 딱 닿으면 코로나 걸려버려. 그리고 코로나에도 뭐가 없어요? 눈이 없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다, 여자다, 아기다, 뭐 할 것 없이 어떻게 인형과 조금만 만나면 가서 딱 달라붙어 버리네. 대통령이라고 안 걸리냐? 다 걸리죠. 그래서 정말로 그거는 귀천이 없어. 정말 평등한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몸이 무정물이다. 그래서 빛깔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은 귀를 내 것이라고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인연과 조건이 워낙 입에 배어갖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야. 눈에는 그 기능에 따라서 비쳐, 거울처럼. 비치기는 하나 이 눈 자체가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울에 비치도 거울이 보는 것은 아니죠. 이어폰을 우리가 끼웠어요. 이어폰을 끼면 이어폰이 소리를 전달은 해도 이어폰이 듣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지금 끼고 있는데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은 할 수가 있지만 마이크 자체가 말을 하나요? 아니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은 하나의 기관이다. 기관. 정말로 그 보살지에 가고 부처님 지에 가면 이 말하자면 육근의 구속을 안 받지요. 육근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근의 구속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육근이 내라고 하는 거야. 자꾸만. 내라고 하니까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육근을 뭐라고 하지요? 도둑놈이라고 하지요. 도둑놈을 아들로 잘못 알아서 이렇게 나오거든. 도적에게, 그러니까 경찰이 도적에게 도적을 잡아라 이라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근이라는 것은 모든 이렇게 육진 경계를 보고 번뇌를 일으키는 번뇌의 근본이 돼요. 이 육근이. 근데 육근을 자꾸 나라고 하네 사람들이. 그래서 무정물이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지 않나요?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거를 자꾸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빨을 닦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양치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송창훈 씨 몇 번 정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나서 못 잡지. 몇 번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면. 20번은 잡을 수 있겠어. 좋아요. 20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5번 잡고, 10번 잡고, 15번 잡고, 20번 잡고 해서 제가 모습 공식할 때도 그랬죠. 모습 공식을 할 때도 30% 정도 잡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30% 잡는 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그 공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내가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라. 하루에 내가 한 30% 정도
하루의 일과 중에서 30% 정도를 내가 계속해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는 것을 잘 잡을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공부가 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모습공식 해보면 아실 거라. 모습공식 지금 다 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공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또 일하다가 보면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리더라도 또 얼른 원자리로 돌아와서 허공으로서의 나, 바탕자리, 나의 성품자리로 돌아와서 듣는 그 성품자리를 우리가 가 있는 것이거든요. 소리를 들으면 보통은 소리에 막 끌려가 버려. 그죠? 소리에 막 끌려가 버려. 좋다 하면 좋다 하는데 끌려가 버려. 싫다 하면 싫다 하는데 끌려가 버리는데 좋다 싫다 하는 그거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지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 하시는 분들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모습 공식 하는 사람들은, 새맑게 하는 사람들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때는 무정물인, 뇌라고 하셨지. 뇌로 좋다고 한다. 또는 싫다고 한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좋다, 싫다에 끌려가지 않고, 그 좋다, 싫다를 낮추는 나의 성품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하고 2년 하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보면 자기가 알 거라. 내가 늘 바탕자리에서 아플 때도 몸이 안 좋을 때도 안 좋은 몸뚱이에 내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가 아프다는 그 아픈 것을 놔둘 수 있는 자리. 요게 이제 공부 방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통합적으로 하는 거다, 새맑기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뚱이를 내다 하는 거하고 법심이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거하고 몸뚱이 나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몸뚱이 나는 가짜가 되고 법신으로서의 나는 진짜 나가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절대성과 상대성 처음에 그 49페이지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이 말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 이게 49쪽 한번 볼까요? 46쪽이요. 46쪽에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바탕체다, 작용이다, 나툼이다, 모습 없음, 모습 있음, 말과 뜻이 붙지 않음, 이름과 말마디가 붙음, 시공간이 끊어짐, 시공간이 있음, 시작과 끝이 없음, 시작과 끝이 있음, 불생불멸, 생멸, 변할 것이 없다, 변한다, 진짜고 가짜다, 이적이다, 사적이다. 이거는 무위법이고 유위법이다. 하나는 또 절대 평등성이고 차별현상이다. 그런데 둘 다 허공성이다. 그래서 불이고 비일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실제로 딱 대입을 하면 뭐냐면 상대성이라는 것은 몸뚱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뚱이 나라고 하면 나는 바로 생사가 있게 되고 우비고뇌가 붙게 되고 바로 늙음과 젊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말하자면 흐름, 이론, 그것을 이치, 그것을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냥 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줄을 쳐놨는데 모습이 없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허공은 송창원 씨 허공하고 또 해안보살님 허공하고 묘광이 허공하고 가를 수가 있나요? 못 가른다. 못 갈라요. 부처님 허공하고 부처님이 나오신 허공하고 우리 중생이 나온 허공하고 가를 수 있니? 못 갈라요. 좋다 하는 게 나온 허공하고 싫다 하는 게 나온 허공이 가를 수 있니? 못 갈라요. 미한 것이 나온 허공하고 깨달은 것이 나온 것이 가를 수 있나? 못 갈라. 왜?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의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가를 수가 없어. 네 허공이다, 내 허공이다. 성품이다. 그러니까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허공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모습이 없어. 그래서 성품하고 허공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송창훈 씨 허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허공이라는 거 우리 모르잖아. 우리가 보는 이거 빈 거, 이 허공은 모습이에요. 3개 들어가요, 3개. 이거 모습이라고, 이게. 그래, 성품인 거 허공. 허공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모든 모습이 가짜인 걸 알면 저절로 들어간다. 말로 그렇게 했지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지요.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마디로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허공을 알려면 허공이 가도 끝이 없고 모습이 없다 하네. 이거를 알려면 직접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동윤 가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 내가 오늘 모습은 헛것이다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근데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자, 허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공은 가도 끝이 없고 모습도 없고 불생불멸이고 시공간도 다 떨어졌어.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인지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랑 분별을 그래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금방 얘기했었는데 해안보살님 눈치챘어? 못 챘어? 송덕가사님 눈치챘어요? 저기 법상을 눈치챘어? 무영이 눈치챘어? 각성거사님은요? 눈치 못했습니다. 허공은 뭐가 없다고 했죠? 모습이 없다고 했어요. 모습이 없는 건 또 뭐가 모습이 없지요? 응? 법신, 또 성품이요. 성품이 모습이 없어요. 성품이 모습이 없는데 무엇을 성품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성품이라고 하지요? 묘광아, 뭘 성품이라고 하지? 텅 빈 자리요. 아이고 죽겠다 내가. 뭘 성품이라고 하나? 본래 모습. 보고 듣고 아는 자리. 그러지요. 보고 듣고 아는 자리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잖아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그지요? 그럼 허공을 알려면은 내가 지금 보는 성품, 이것이 바로
허공이지요. 감이 오나요? 내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이라는데 허공을 잘 몰라. 근데 우리가 허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성품을 아는 거지. 성품이란 뭐야? 보는 성품. 견성이지요. 그래서 보는 것이 뭐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법심자리가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귀가 듣는 것이야. 우리 지금 반문 공부하지요. 반문 공부 뭐 하려고 합니까? 이근으로 원통이다. 듣는 성품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품자리를 바로 알면 허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너가 허공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성품을 알아야 되고 성품을 알면 허공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딱 굉장히 고차원적인 법문이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때는 뭐가 되는 거지요? 보는 성품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견문각지 했을 때 견성, 문성, 각성. 각성이라는 것은 후각도 되고 미각도 되고 촉각도 되는 겁니다. 각성. 그 다음 지각하는 말하자면 지성. 이것이 전부 다 뭐 하나지요? 왜 하나가? 왜 하나입니까? 묘광아 왜 하나지? 이었기 때문에요. 응. 모습이 없었어. 모습이 없었어. 모습이 없으니까 이건 요만큼은 견성이다. 요만큼은 문성이다. 요만큼은 각성이다. 요만큼은 지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러면 무엇을 이미 쓰고 있다? 성품자리를 이미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훈련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냥 이 성품자리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냥 드러내게 된다. 환히 알게 된다. 이게 새말기로 하는 공부 방법이라요. 이게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 새말기가 굉장히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영리하게 공부해야 된다. 너희들은 뱅뱅뱅뱅뱅뱅 둘러가지 마라. 뱅뱅뱅 둘러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본래 나는 성품자리다에서 어떻게 한다? 출발을 하는 거지요. 본래 나는 부처다 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뭐지요?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을 확실하게 말하자면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거든. 모습에 들어앉으면 뭐가 바로 된다? 시공간이 바로 붙어버려요. 시공간이 바로 붙어버린다고. 시공간이 붙는다는 말은 바로 생멸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생멸심 가지고는 도저히 공부를 해서 불생멸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공부를 한다. 누가 공부하냐? 무정물인 몸뚱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좌선하고 막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누가 공부하니? 물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공부하니 물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부를 해. 내가 공부를, 어떤 내? 몸뚱이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했네. 할 수 없지. 백봉 선생님 일화가 있는데, 어떤 절에를 가셨는데, 큰 절이에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 이제 질문을, 이제 도인이 오셨다고 하니까 질문을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아무래도 저는 이번 생에는 공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해서 화두를 잡고 있는데, 도저히 이 화두 공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이제 그냥 하고 다음 생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합니다. 어떤 내가 공부하냐 그랬더니 이제 비구니 스님이 강원도 가시고 큰 절이라 큰 스님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법신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신자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 법신자리가 공부하는데 네 법신자리에 이 생이 있고 내 생이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거기에서 한번 휙 돌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생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내 생에 가서 다시 몸 받아가지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누가 공부하냐? 법신자리가. 법신자리가 이 생이 있고 내 생이 있냐? 그러니까 큰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일화에 나옵니다. 법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첫 걸음이 발라야 돼요. 첫 걸음이요. 첫 걸음이 내가 지금 현재는 몸뚱이 내라 하고 착각 속에 있고 뒤바뀐 생각 속에 있지만 본래 부처님하고 내하고 고향이 같아. 고향이 같다고. 그래서 그 연불송에 나오지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그 거울을 성품으로 바꿔보면 연불송이에요.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굉장히 최상승 법문이죠. 지금 내가 막 허공으로서의 나 하기도 하고 그 연불송이거든. 연불을 막 해. 그러니까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중생이라. 근데 공부하는 자리는 중생이 아니라 보는 자리도 중생이 아니라고. 중생이다 부처다 다 떨어진 자리라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뭐 본래 부처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성품으로서의 나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 허공으로서의 나다. 아무리 이래도 허공과 성품이 어떻게 된다?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지금 내가 허공을 알려면 알 수 있지. 왜?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고. 보는 성품을 보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반문 공부를 하면 돼.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시공간이 끊어졌다. 성품자리도 모습이 없고 허공도 모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허공짜리지. 보는 성품이고 듣는 성품. 그 허공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그런데 우리는 보는 동시에 이게 굉장히 미세번뇌거든요. 뭐예요? 눈으로 본다, 내가 본다. 이게 그냥 쩔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세번뇌는 보살 지위에 가야 그것이 제거가 된다고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자꾸만 지어가면 백봉 선생님은 이 공부 방법은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다. 그때는 제트기가 제일 빨랐어. 지금은 뭐가 제일 빨라요? 로켓이 제일 빠르나? 이거는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다가 보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 말하자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 불법의 최상승법의 아웃라인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이해를 한 연후에 이걸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점이 어렵지요. 그래서 새말기 처음에 이제 그거를 저한테 원고를 주셔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렵지. 뭐가 어렵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고 내가 부처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그래서 새말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다른 걸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알아야 돼. 무엇이? 법신도 시공간이 없고 성품짜리도 시공간이 없다. 허공도 시공간이 없다. 그럼 허공하고 법신하고 또 성품하고 뭐 하나다 이 말이거든. 하나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지금 해. 뭐가 공부한다고요? 성품짜리가 공부하고 법신짜리가 공부하고 허공으로서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 생이다 저 생이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현각교사님 말 됩니까? 아 저기 표고사님 말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습 공식을 할 때도 누가 한다? 바로 그 허공으로서의 나 성품짜리 법신짜리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다 몸뚱이 내다 하는 거는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시공간이 들러붙는 거는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자꾸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차 좀 마시고 쉬십시오. 50분에 만나겠습니다. 50분.